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 11단계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동영상 컨셉 잡기입니다. 자, 유튜브를 활용한 돈 버는 방법인데 우리가 채널 컨셉부터 타겟은 설정했고요. 경쟁 채널도 조사했습니다. 안 보신 분은 앞에 영상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중요한 동영상 컨셉이에요. 채널도 만들고 타겟도 설정하고 다 했는데 내 동영상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유튜브를 꾸준히 할 수도 있고 초기에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어주는 영상을 만들 거냐. 자, 유튜브를 시청하는 이유를 먼저 볼게요. 즐거워요. 아니면 내가 못하는 거를 대신해줘. 그래서 먹방이 인기죠. 그리고 이상한 실험들, 그리고 여행 뭐 블로그들 그런 것들 많잖아요. 내가 못 가는 곳을 대신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유익한 정보를 줘요. 내가 꼭 필요한 정보. 아, 내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아, 이런 것도 있네. 이런 채널들을 우리는 구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깨달음을 줘요. 아, 내가 몰랐던 거. 그리고 이런 기쁨을 줘요. 이런 감사함을 주고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막 감동을 주고. 보통 유튜브를 보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될 거예요. 고객들한테 즐거움, 대리만족, 유익한 정보, 깨달은 감동 이것을 준다면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많은 고객을 유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의 동영상 컨셉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아니면 할 건데, 나는 어떤 컨셉으로 할까? 장르가 같은 장르여도요,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남들이 안 하는 표현 방법을 하면 눈에 띌 확률도 훨씬 높고 신선할 거예요. 실례로 제가 많이 보는 책그름이라는 이 채널은 책을 소개하는데 당시만 해도 책을 소개하는 거는 그냥 책을 보여주거나 소리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비디오 스크립트라는 툴을 활용해서 이렇게 글씨가 써진다거나 그리고 뭐 그림이 움직인다거나 이 내용과 일치하는 그러니까 시각, 청각 이것을 동시에 해주는 거죠. 시청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채널이 그 당시에 급성장했어요. 제가 2년 전에 이걸 처음 봤는데 한 3만 지금은 46만이죠. 그 당시는 이런 비디오 스크립을 활용한 영상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은 굉장히 많죠.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고 그리고 계속 진화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하면은 가장 좋겠죠. 남들이 다 하는 거 말고 쉽지 않겠죠. 동영상 컨셉 보통의 동영상을 볼게요. 사람이 나오거나 그리고 밑에 이제 자막이 나오죠. 또 사진, 자막, 동영상, 자막 아니면 애니메이션 아니면 저처럼 파워포인트를 녹화해서 여기다가 음악을 깔 거냐 말 거냐는 고객층에 따라 다릅니다. 자, 사람이 나오는 건 쉽죠. 그냥 사람이 찍으면 되니까. 근데 스크립트를 짜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고객들이 요구사항이 좀 그 예전하고 다르게 좀 더 고객으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부분 자막을 넣어요. 그래서 자막을 안 넣으면 상대적으로 고객이 좀 불편해해요. 그래서 사람이 나올 때는 보통 자막을 넣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 경우는 자막을 달아요. 그런데 이 자막을 다는 게 지금 뭐 부류도 나오고 해서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동영상 표현 방법이지만 생각보다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요새 많이 하는 애니메이션. 아까 책그림 같은 경우가 이런 애니메이션인데 처음에 굉장히 센세이션했는데 지금은 너무 흔해요. 어떤 컨셉에 따라서는 이 애니메이션이 맞는 컨셉이 있어요. 그리고 PPT. 저처럼 이제 PPT로 찍고 그 다음에 비디오로 돌리는 굉장히 쉬운
PPT는 웬만한 사람은 다 할 수 있죠. 저는 뭐 늘상 하는 거니까 제일 제가 익숙했던 걸로 한 거예요. 정보 전달용 PPT로 했을 때 고객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저한테 여러 가지로 맞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뒤에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는데, 동영상 컨셉을 잡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타겟 고객의 취향이에요. 타겟 고객은 우리 비즈니스 유튜버잖아요. 그러면 내 제품과 서비스를 살 사람의 취향을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제 고객이 70대 전후의 회장님들인데 화려한 애니메이션 이런 거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신다는 거죠. 물론 제 고객층에서 더 편한 거는 PPT보다는 사람이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하고 PPT를 보조로 띄워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걸 안 하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영상 제작 시간. 그렇게 하면 제가 제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포기한 거예요. 하고 사람 안 나오고 PPT로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 좀 걸려도 효과가 10배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별 차이가 안 나요. 사람하고 영상이 같이 나오면 조금 더 효과가 좋아요. 조금 더 조회수가 높아요. 동일한 영상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시간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PPT로 하면서 사람은 안 나오는, 네,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나와야 되면 제가 뭐 옷도 갖춰 입어야 되고 여자니까 또 화장도 해야 되고 조명도 뭐 신경 써야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그런 거 안 하고 쉽게 찍는 거, 핸드폰 하나로 화장, 조명 한 번에 해결하는 거, 제가 아마 7번째 시간인가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저는 핸드폰 하나로만 찍어요. 자, 마지막으로 성공한 유사 채널을 벤치마킹 해라. 지난번에 또 벤치마킹 나왔죠? 동영상 컨셉 할 때도 벤치마킹 필요해요. 자,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벤치마킹을 했느냐? 일단은 저는 유사 채널이 없었어요. 그 대신에 제가 연령대가 6, 70대다 보니 6, 70대 채널들을 봤을 때 뭐 시니어 채널도 있잖아요. 이런 채널들을 봤을 때 영상은 화려하지 않지만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해서 전달력이 굉장히 좋은 채널들이 구독자가 많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연령대를 먼저 캐치를 한 다음에 저의 컨셉인 세금, 그리고 세무사들 채널을 봤어요. 제일 인기 좋은 채널을 봤는데 거기도 그냥 PPT에 사람 나와서 하더라고. 사람 한쪽에. 근데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작게 하니까 표정이 안 보이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PPT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제품과 서비스에 해당하는 유망 고객의 연령,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연령대, 같은 업종은 아니어도 그 연령대들이 좋아하는 동영상 표현 방식을 벤치마킹 하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유튜브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리 프로예요. 김현옥의 해독식탁. 저 이분 프로 자주 보는데 이분은 요리를 소개해주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비즈니스 유튜버냐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당근을 썰어주는 슬라이스 기계가 있어요. 슬라이스로 얇게 썰어줍니다. 여기 자막도 있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건강한 요리를 소개해 주는데 요리 도구가 조금 특이해요. 그러면 저부터라도 저거 어떤 도구지? 막 찾죠. 그래서 설명문을 보니까 구입 링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다른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원래 이 제품을 파는 사람이에요. 이 조리 도구들. 그런데 굉장히 고가예요. 그냥은 안 팔리죠. 그래서 요리교실을 해요. 그러면 요리교실에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그 제품을 산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요리교실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시작한 게 유튜브. 그랬더니 웬걸 유튜브 하면서 더 많은 독자들이 제품을 사네요. 비즈니스 유튜브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캠핑 제국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객층이고요. 그분들은 카라반, 그 다음에 캠핑카, 이런 소형주택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이분은 이런 가성비가 좋은 캠핑카나 카라반, 소형주택을 소개를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비즈니스 유튜버냐고요?
이런 회사들이 여기다가 광고비를 내고 소개를 하니까요. 이분은 그냥 소개만 해줘요. 인터뷰만 하고서 끝. 그런데 제가 보기에 소득이 꽤 높을 거예요. 네. 거의 뭐 일주일에 영상 몇 개씩 올라가는데 그럴 때마다 광고비를 받을 거니까 굉장히 고소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타워월드 여기는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쇼핑몰 다 오픈하고 본격적으로 파는데 건강에 대한 강좌가 많습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의 건강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네 제품을 팔아요. 구독자도 한 3만이 넘고요. 제가 보기에 제품 꽤 팔릴 거예요. 왜냐하면 시중에서 그렇게 흔한 제품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힌트를 얻을 거는 뭐냐. 내가 제품이 있다면 일단 이것을 고객층을 설정을 했다면 이 고객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으로 표현을 하되 내가 만들기 쉬운 영상으로 만들어야지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거를 또 보여드려야겠죠. 자, 저는 가업승계 영상이고요. 가업승계에 관심이 있는 많은 독자들에게 첫 번째 관심이 세금이더라고요. 제가 설문을 해봤더니 첫 번째가 세금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의 대부분은 절세입니다. 네, 절세고 이런 정보를 꾸준히 드려요. 그러면 영상 보고도 상담이 꾸준히 들어와요. 그런데 한 번씩 이벤트를 합니다. 네, 무료 상담 이벤트. 네, 상담만 무료예요. 네, 컨설팅은 비싸요. 이렇게 하면은 고객들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제가 7개 들어오는 라인 중에서 하나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매출이 확 몇 배로 올라가고 얼마든지 또 고객을 유입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은 또 이벤트 한 번씩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고객을 유입시킬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유튜브 활용 흐름 4단계 동영상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마 대부분들은 어떻게 동영상을 만드냐 이런 채널이 대부분일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즈니스에 활용할 채널을 위해서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영상 표현 방식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콜투 액션, 행동 촉구 4단계까지 아무리 잘해도 고객이 들어오지 않으면 말짱 꽝이죠. 우리 비즈니스 유튜버니까 조회수나 광고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콜투 액션, 행동 촉구 이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잘 복습하시고요. 다음 콜투 액션 제대로 배우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다음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유튜브로 고액 연봉 만드는 그날까지 I love 유튜브 열심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모집 때문에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금 바로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고객 모집 템플릿 무료 제공! 이 템플릿을 사용한 의류점, 하우스 클리닝, 음식점,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템플릿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